자,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아직까지도 조금 부진한 흐름이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코스피에선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오후장까지 지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저녁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좀 좋게 해석할 줄 알았는데 바로 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국내에서도 또 침체 쪽으로 방향성을 좀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최근에 좀 전에도 말씀주셨듯이 고용 지표가 부진했는데 시장이 상승하는 사실은 비정상이죠. 지표 좋고 경제 좋고 기업 실적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게 정상적인 사실 시장의 모습입니다. 주가가 가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시장을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들을 하죠. 이 나쁜 뉴스가 나왔는데 왜 상승을 했느냐? 유동성의 힘이었습니다. 자산과 돈의 이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최근에 이 유동성에 대해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인하 기대감, 1분기 인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진다. 그럼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돈이 많아진 거죠. 돈에 대한 희소성이 줄어들고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는 거가 되죠. 그러면서 주가, 유가, 이런 부분들, 금값, 유가가 아니라 주가와 금값이 많이 올라갔고, 또 비트코인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산 가치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문제는 주가가 빨리 올랐다는 것과, 그리고 채권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는 것,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죠. 시장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한 방향으로 너무 빠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경우가 많지가 않죠. 이런 부분들, 지금 특별하게 사실은 모멘텀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빨리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한 시간들이 좀 필요했는데 명분이 생겼죠. ADP 민간 고용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 시장이 그 당시에는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했죠. 이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유동성이 더 풀리고 그런 기대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반짝 상승했다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속도 조절인데 이 구체적인 명분은 경기 침체였죠.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시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음봉 내고 있는데 음봉이 더 깊어졌다가 좀 줄어들었죠. 시장 봉의 길을 본다라면 오늘 아침 시작한 이후부터 사실은 시장의 하락이 조금 장 초반에 좀 깊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깊어졌다가 11시 부근 정도에 거의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 조정받다가 10시 반 정도에 저점 형성하고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는데 하락이 깊지가 않죠.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하지만 오늘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어제도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시원한 이런 모습들은 못 보여줬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좀 예상을 할 수는 있었는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거거든요. 이 아침보다는 최저점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 또 거래 대금도 어제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조 5천억 정도 코스피 본다라면 어제보다는 좀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은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더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이 퐁당 그러니까 한쪽 매도로 며칠 연속으로 유지가 되거나 매수로 며칠 연속으로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죠. 지수도 보면 27일부터 오늘까지 하락 상승이고요. 기관의 수급도 놓고 본다라면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안에서 위도 아래도 방향 별로 안 잡고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결국 이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진다는 게 지수와 수급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섹터도 그렇고요. 시장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연속적인 상승, 연속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매하기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 순환매 되게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이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반도체 장비 좀 조정받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있고 어떤 날은 또 특정 섹터, 특정 종목들이 다 같이 떨어졌다.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거의 하루 만에 반복이 되고 있는 하루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점. 오늘 보면 2차전지, 철강 뭐 이런 종목들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안에서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소폭,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소폭 하락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SDI는 또 다른 움직임이죠.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에 있는 2차전지 말고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이 주들은 좀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철강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좀 오늘 같은 경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죠.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아 ST도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죠. 6% 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항공주들도 국제유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항공주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받으면 이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또 한국전력까지 오늘 좀 상승하고 전기가스 쪽에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근데 부담감이 좀 덜하죠. 내년도 실적이 좋아집니다. 후년도도 흑자가 나고 내년도도 흑자가 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담감도 덜한데 시장 하락할 때 방어적인 성격까지 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오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좀 덜한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짧은 매매 잘못하면 손실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는 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조금 길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긴 호흡이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빠른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전망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고 눈여겨보시고 있는 모멘텀이나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오후장은 오전장보다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한 10시 반, 11시 정도에 저점 형성하고 여기서부터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는 게 분봉에서 지금 관찰이 되거든요. 코스피도 거의 코스닥도 810포인트 정도 바닥 찍고 지금 4포인트 정도 올라간 모습이고, 코스피도 2481포인트 바닥 찍고 지금 2490포인트 가까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하락도 줄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거의 그냥 회귀하는 모습들. 지금 박스권 중심으로 거의 다 위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 박스권 장세 좀 넓게 잡으면 2450에서 2530포인트 정도, 박스권이 100포인트도 안 되죠. 굉장히 얇은 박스권이 지속이 되면서 종목별 장세 계속적으로 오후장에도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저는 길게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를 봤을 때 오늘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조정받고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는 요즘에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다르죠. 삼성전자 하락인데 하이닉스 상승이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소폭 조정들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봤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섹터는 이 반도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요즘에 좀 변동성이 큰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위기 반도체 따라가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에는 조금 조심하자. 실적이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공주들, 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 논란 잠재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행객이 2배로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여행객 회복이 됐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우려감은 피크아웃 논란이었는데 피크아웃을 계속적으로 잠재우고 있죠. 자동차 종목들이 완성차, 현대차와 기아가 이런 모습들이었죠.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실적 나올 때마다 숫자 확인할 때마다 좋은 모습이었던 것처럼 항공주들 여행객 수요, 여객 수요가 해외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다가 물류 가진 항공사들 특히나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물류 이 특수가 있습니다. 연말 물류에 대한 기대감들, 물류가 전체적으로 양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도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좀 빠르게 상승과 하락을 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반도체라든지 항공 같은 종목, 그리고 전기가스, 한국전력도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종목들까지는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라면은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 섹터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반도체, 그리고 항공주하고 전기가스 좋게 보시고, 그리고 제약바이오하고 게임주는 계속해서 순환매이기 때문에 각자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춰서 사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략 포인트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대응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